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창무는 이번 주말까지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기로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했습니다. 서병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1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493명, 해외 유입이 18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92명, 경기 143명, 인천 21명으로 수도권이 약 72%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부산 31명, 전북 26명 등입니다. 오늘까지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약 472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과 호남권, 경남권, 강원 등 경북권과 제주를 뺀 대부분의 권역이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4명이 늘어 1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59개로 집계되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에 중환자 증가세를 감안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용으로 30병상을 추가 설치하고 관련 의료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환자 증가에 대비하며 의료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중환자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상 속 산발적 집단 감염은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선 강남구 학원, 마포구 홈쇼핑 업체와 관련해 누적 확진자가 각각 18명씩으로 집계됐고 서울 강남구 콜센터와 관련해 9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 지역에선 고등학교, 댄스 교습소와 관련한 추가 감염자도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충북 청주시 화학회사와 대전 유성구 주정, 전북 군산시 아파트 보수업체와 관련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가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했습니다. 정부의 정밀 방역과 국민의 참여 방역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엄중한 위기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또 최근 거리두기 조정 등의 효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미리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내일 치러집니다.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만약 오늘 증상이 있어도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으면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이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됩니다. 수험생은 오전 6시 30분부터 입실할 수 있고 8시 10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수능 지원자는 49만 3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0% 줄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고 시험 보는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밸브형이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발열 검사를 합니다. 37.5도 이상의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봅니다. 어제까지 수험생 확진자는 37명, 격리 수험생은 4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113개 시험장에서 583개의 시험실이 마련됐습니다. 확진자를 위해서는 전국의 거점병원 25곳과 생활치료센터 4곳이 준비됐습니다. 별도 시험실에선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수능 당일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해선 안 됩니다. 만약 시험장에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봐도 안 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병원 대신 보건소로 가야 당일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오늘 밤 10시까지 문을 엽니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새벽 수험생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된다 해도 병원 등에서 응시 기회를 준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부산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에서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현재까지 모두 35명으로 늘었습니다. 9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이슬 기자입니다.
30여 명이 집단 감염된 부산 사상구의 한 교회에서 3명의 확진자가 또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교회 신도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해당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35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연제구의 교회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18명이 됐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지난달 26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2차, 3차 전파를 통한 연쇄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오늘 1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부산시 역학조사 결과 식당이나 카페 안에서 다른 자리에 앉았지만 감염됐거나 비행기에 함께 탑승했다 확진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또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 등 일상생활 곳곳으로 감염이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9일 연속 2자릿수 확진자 발생에 부산은 당장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60명의 확진자를 대구 지역 병원으로 이송한 가운데 오늘부터는 부산 의료원에 입원 중인 경증 환자들을 경남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합니다. 특히 수능을 하루 앞두고 수능 고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진자와 관련한 긴급 병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가용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9를 넘어 2에 육박한 가운데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전북 정읍에 이어 경북 상주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방역 차량이 산란계 농장 주변 마을을 돌며 소독 작업을 벌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주의 산란계 농장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농장에서는 지난 27일 이후 하루 100마리 이상이 폐사하는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정밀 검사 끝에 결국 양성이 나온 겁니다. 올 들어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건 전북 정읍에 이어 2번째입니다. 국내외 야생조류와 가금 농장의 발생 상황, 국내 철새 도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발생 농장의 산란계 18만 8천 마리를 긴급 처분했습니다. 또 해당 농장 소유주가 사육하는 다른 지역 농장의 매출이 18만 마리와 발생 반경 3km 내 농장 3곳에 25만여 마리도 예방적 차원에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 30일간 이동 제한 조처를 내리고 일제 검사도 벌입니다. 또 저희들이 10km까지 방역대가 걸쳐져 있는데 이쪽에는 저희들 통제 초소를 설치함으로써 외부의 어떤 이동 이런 것들에 의한 전염, 감염들은 어떤 최대한 막고. 경북도는 도내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예방적 도태를 시행하고 철새 도래지에 대한 소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정부가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안에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도 모집합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에 자금을 모아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와 나누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보단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끌고 와 주택 공급 순증 효과가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투자자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민간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중산층이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는 평생주택을 5년간 6만 3천 호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 공급책으로는 공실 공공임대 3만 9천 호에 대한 입주자를 연말까지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모집하는 공공임대에는 수도권 1만 6천 호, 서울 5천 호가 포함됩니다. 공실 물량은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는 기존 발표대로 소득과 자산 요건 없이 모집할 예정이지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으면 소득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공공전세주택 3천 가구와 신축 매입약정 7천 가구 공급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중순까지 사업 설명회를 거쳐 올해 안에 매입 약정 공고를 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실 임대 물량을 포함해 전세형 공공임대까지 공급되면 앞으로 2년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국회가 오늘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고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예정대로 오늘 예산안이 처리되면 6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됩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국회가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처리되면 여야는 6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됩니다. 다만 여야 합의로 변경된 예산안에 따라 정부가 세부 내역서를 새로 만드는 작업이 예상보다 더 시간이 걸리고 있어 본회의 개의는 오늘 저녁 8시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정부안보다 2조 원가량 늘린 558조 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서민주거 안정 대책 등 정부안에 없던 사업을 추가하면서 예산을 7조 5천억 원 늘리는 대신 정부가 책정한 예산 가운데 5조 3천억 원은 감액했습니다. 여야는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것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검찰이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은 징계 사유가 아닌 직무정지가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이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무부 징계위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 총장이 정부를 껄끄럽게 하는 사건을 맡아 정부와 여당이 내보내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며 무리수를 쓰면 나중에 후회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시 경질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어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군포 아파트 화재에 대한 현장 감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현장에는 전기난로와 우레탄 폼 스프레이캔 등 가연성 물질이 발견됐는데 캔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로 시커먼 연기와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미처 달아나지 못한 주민들이 사다리차로 구조돼야 할 만큼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결국 근로자 2명과 주민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감식 결과 현장에는 전기 난로와 함께 우레탄 폼을 살포하는 스프레이캔, 신어 등 가연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셰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불이 난 시점에 폭발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펑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전기난로에서 불이 올라오고 있어서 확 그 펑 소리 듣고 놀라서 그냥 세 분이 그냥 대피를 했다고. 환기 때문에 창문과 현관을 모두 열고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우레탄 폼 등이 타면서 나오는 화염과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아파트를 집어삼킨 겁니다. 화재 대피가 어려웠던 점도 피해를 키운 한 요인이 됐습니다. 숨진 주민 2명과 중태인 1명은 모두 아파트 꼭대기 승강기 기계실 앞에서 발견됐는데 정작 이곳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짙은 연기 속에서 옥상 출입문을 이용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시면 패닉에 빠집니다. 그래서 판단이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맨 꼭대기를 가고 건상기실 앞에서 더 이상 못 가니까 거기서. 옥상 출입문이 잠겼다거나 119 출동이 늦어 피해가 커졌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도 나오는 상황.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공사업체가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아파트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군포시는 화재 피해 주민들을 임시생활시설에 수용하는 한편 시민안전보험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요 수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실시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대검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어제 직무 복귀 직후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차장검사 등으로부터 밀린 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주요 현안 보고는 차분히 받겠다며 미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문건을 삭제해 감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이 보완을 지시했고 지난달 24일 대전지검이 다시 보완 의견을 냈지만 직무정지 탓에 윤 총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5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된 데 따른 겁니다. 진정서엔 감찰부 수사 절차가 위법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당시 상황이 법무부 등에 실시간으로 보고돼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 배당은 윤 총장 직무 복귀 전인 어제 오후 조남관 차장검사가 지시했으며 인권감독 담당관을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 확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정책관실은 먼저 인권침해 관련 사안을 살핀 뒤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사의를 표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돼 2년 8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신임 법무차관의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애인 안내견 훈련을 받는 강아지와 자원봉사자가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 장애인 안내견이나 훈련시키는 보호자는 법적으로도 공공장소 출입이 보장돼 있지만 이를 거부하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겁에 질린 눈, 잔뜩 웅크린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죠. 장애인 안내견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강아지인데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트 직원들이 장애인도 아닌데 강아지를 데려오면 어떡하냐면서 막아섰다죠. 그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다는데요. 퍼피 워커라고 합니다. 예비 장애인 안내견 퍼피를 일정 기간 돌보면서 훈련시키는 자원봉사자들인데요. 마트에 갔다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사회화 과정을 위해선 공공장소에 꼭 가야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도 보장이 돼 있는데요. 장애인복지법 40조에 보시면요. 장애인 도우미견 훈련사,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의 사회성 훈련을 도와주시고 있는 퍼피워커라고 부르는 자원봉사자까지 모든 이 법 안에 테두리에 들어가 있고요. 이 일이 알려지면서 마트 측에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마트 사과문도 올렸습니다.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더 분노를 키웠습니다. 딱 3문장짜리 사과문입니다. 해당 견주에 대한 사과 얘기는 어디에도 없죠. 추상적이다. 너무 성의 없다. 이런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자,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기업 불매 운동까지 벌이겠다는 뜻도 보였습니다. 카드를 반으로 자르는 이런 인증샷도 올라왔죠. 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걸까요?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이 안내문이 해당 마트 모든 지점에 붙었습니다. 안내견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까지 적혀 있죠. 이 장애인 안내견 전 세계적으로는 22,000여 마리, 국내에서는 60여 마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엄격합니다. 안내견으로 적합한 품성과 혈통이 검증된 개들이어야 합니다. 8주가 될 때 자원봉사자 가정에 다 내보냅니다. 개들은 어떤 경험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사회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번 일이 생긴 겁니다. 사실 장애인 안내견 법적으로는 공공장소나 식당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 먼저 식당입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탈 때도 늘 긴장이 된다는데요. 걔는 안 된다고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걔는 안 돼. 다음 차번 물어보세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신체의 일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막연한 편견은 걷어달라는 게 장애인도 또 이 안내견을 훈련시키는 퍼피워커들의 바람입니다. 이런 도우미견들은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많은 비용을 통해서 훈련을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비장애인 분들께서 얘네들을 배척하지 않고 많이 수용해 주시고 많이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퍼피워커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애인복지법 40조를 이렇게 저장해서 다닌다고 하죠.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그러니까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이를 훈련시키는 퍼피워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여러 번 문제가 생겨서 아예 이걸 보여주는 게 일상이 됐다는데요. 자, 이거 위반 시 과태료도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는 과태료 200만 원을 대형마트 측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공장 건물을 빌려놓고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버리고 잠적하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 7,000톤에 이르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서 가림막을 쳐 위장까지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현장을 보도합니다. 아파트 3층 높이의 공장 건물이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트럭에 싣고 온 폐기물을 몰래 옮기기 위해 중장비가 동원됩니다. 번호판이 없는 불법 장비도 눈에 띕니다.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현장입니다. 건축용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 각종 자재 더미가 뒤섞인 채 압축 처리돼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을 하면은 이제 중간 처리 업체에서 최종 처리 업체로 갔을 때 물건을 안 받아줘요. 압축이 돼가 있으면 안쪽에는 소각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압축을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70%가 불법 유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있는 쓰레기의 양은 어림잡아 7,000톤에 이릅니다. 보름가량은 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빌릴 당시 임차인이 건물주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차량용 컨테이너를 수리하고 보관하려는 용도로 쓴다고 돼 있습니다. 수리하고 만드는 제조업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고요. 황당하죠. 이게 어느 날 잠자버리니까 날벼락 맞은. 건물을 빌린 뒤 차량용 컨테이너를 위장용으로 설치해 의심을 피했고 그것도 모자라 주변에 가림막까지 쳤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뒤 밤마다 전국 각지에서 쓰레기를 몰래 들여왔습니다. 평택, 목포 등 여러 시군의 여러 업체가 지금 연루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져 있고요.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운반 비용을 제외해도 톤당 최소 15만 원. 시중가 이하로 해주겠다며 처리비를 받고 폐기물을 대거 넘겨받고는 이런 장소를 빌려서 버린 뒤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안성시는 현장에 있던 6명과 건물 임차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도주한 2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도 폐기물 업자와 범죄 조직이 광범위하게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전남 강진의 한 중학교에서 한복 교복을 도입해 화제입니다. 한복의 멋을 살린 것은 물론 품도 넉넉하고 활동하기에 편해 학생들 반응이 좋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교생이 15명뿐인 전남 강진군의 한 중학교. 한창 수업 중인 학생들의 교복을 보니 일반 교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윗옷은 한복의 멋을 살린 깃은 물론 오색빛깔 동정도 달려 있습니다. 와이셔츠 역시 한복 저고리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저고리나 긴 치마를 입을 줄 알고 좀 애들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었어요. 한복 교복은 이렇게 살짝 A라인으로 되게 펑퍼짐해서 편했고, 그리고 와이셔츠도 막 그렇게 불편한 재질이 아니고 편한 재질이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전교생 15명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디자인과 색깔, 재질을 선정해 한복 디자이너에게 의뢰해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한복 교복을 학생들에게 빌려 직접 입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의는 물론 상의도 품이 넉넉한데요. 또 이 신축성도 매우 좋아서 활동하기에도 편리합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대상이 아니었던 3학년 학생들에게도 한복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을 살리는 우아한 한복을 입음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전통을 되돌아보고 되살리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살아있는 인성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돼 지난달 16일부터 한복 교복을 입기 시작한 학생들은 한복 교복이 더 널리 보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순매수세에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사자로 1% 가까이 오르며 900선 목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1.65포인트 상승한 2675.9에 코스닥은 8.05포인트 오른 899.34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경기부양책 협상 재개 기대감과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긍정적 소식까지 전해진 가운데 오늘은 반도체주의 강세가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단독 사자에 힘입어 연이틀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에 삼성전자가 주가 7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고 SK하이닉스도 8%대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가 수소에너지 신사업 추진 소식에 7% 넘게 올랐고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결과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개발 호신호 속에 화장품과 극장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40전 내린 1,100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내일도 곳곳에서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 경북 북부 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등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가끔 구름만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만 끼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영서 남부와 강원 남부 산간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에 이어서 경기 동부와 서울 일부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대구와 광주 영상 1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4도, 청주 6도, 광주 8도, 대구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